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차 증권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밸류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테일 본부는 퇴직연금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및 VIP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합니다. IB 부문은 IB 1, 2, 3본부를 IB 본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해 부동산 PF 불황에 대응하고 전통 IB 및 부동산 PF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패션 업계가 혹독한 겨울나기에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내수 시장에서의 더딘 소비 회복과 고물가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짙어진 불황의 그림자로 패션 업체들이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지전자는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NH투자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6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는 629달러까지 올라 전날 고가를 넘으며 고점을 높였습니다. 시가총액도 불어나며 2조 달러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용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한 달 만에 복귀를 네, 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시청자분들이 몸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기다리느라. 네, 네. 왜냐면 어떤 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또 네. 수익을 내주셨잖아요. 당장 어제 카카오페이 잡아주셨고 그렇죠. 바로바로 VI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돌아온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왔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선 계엄령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수가 급락한 이슈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AI라든지 드론 이런 이슈들은 살아있는 이슈이고, 하지만 바로 엊그저께부터 계엄령과 탄핵 이슈가 있으면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 테마주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어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수백 분, 수천 분께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흐름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10배 종목이 나온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텐데요. 저는 키워드림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고요. 한 달 만에 다시 키워드림 들어왔고 투자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바로 어제 제가 카카오페이로 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냐 이런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바로 VI 갔었는데, 우선 카카오페이 VI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당분간은 아마 오늘 탄핵 이슈도 있고 대통령 담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대선 관련주,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느꼈겠지만 정치인 테마주는 올라가면 10배도 올라가지만 하락하면 팔 수도 없이 점 하한가도 계속 가는 게 정치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는 아주 일정 부분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정치인 테마주보다는 지금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안내해드렸던 게 우선 AI 이슈도 있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정치인 테마주와 대선 관련주, 그다음에 탄핵 관련주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아직도 흐름이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외국인 수급이 다 이탈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도 잠시 후에 두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보시고요. 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많은 종목들이 본인 포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수 상황이나 시장 급락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외국인 수급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어제도 나가고 그제도 나가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누구도 모르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있습니다. 그 종목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가 지금의 큰 테마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잠시 후에 대통령 간담회도 있을 것 같고 대통령 발표도 있을 것 같고 또 5시에 탄핵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우리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국면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비중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관련주하고요. 한동훈 관련주인데 지지율로 봤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가 훨씬 더 강하죠. 하지만 우리가 1등과 2등, 추후에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3등, 4등, 5등 관련주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긴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실 거니까 우리가 과거에 반기문 테마주의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베팅하는 거지. 10배 간다 하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테마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 빠져도 근간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 이게 지금의 이슈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죠. 원래 이슈입니다. 원래 이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AI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쉽게도 AI 관련주가 어제와 그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근본과 그 기반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주, 드론, 재건, AI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여전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면 자체가 국내 이슈로 탄핵과 계엄령에 대한 이슈로 대선 관련주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하되 하지만 이 근간은 잊지 말고 또 혹시 이런 관련주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 하락폭이 있긴 하겠지만 좀 잘 이 흐름을 잘 버텨보고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다음 주 주목할 섹터는 이 두 섹터입니다. 먼저 정치인 관련주, 그다음에 AI 관련주. 지수가 어제 보니까 2,400이 깨졌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부정하지는 말고 인지하되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강한 섹터의 종목이 있다면 그런 섹터의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또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어느 정도는 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거냐, 포기하실 분들은 이미 포기하신 것 같고요. 포기 안 할 거냐 이런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전히 다음 주도 정치인 테마주, 그다음에 AI 관련주는 볼 거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에 대한 여부도 어제나 그제 급락할 때 손절하는 건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 포트를 좀 줄이고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겠다는 분들은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는 거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 QR 찍고 들어올 교육방에서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상승하는 장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그러니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당장 어제 카카오페이 잡아주셨고 상승을 넘어서서 바로 상승 VI까지 걸려줬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공략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감내할 정도만 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이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을 이렇게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네. 주 중에 또 만나 뵙고 그렇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죠. 스케줄상으로 보면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달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나온 거고, 하지만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몇 년째 같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에서 제가 스케줄상으로 시간대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항상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 대한 링크를 올려드려요.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하는 거는 몇 년째 하고 있고, 지난주도 했고 지지난주도 있고 다음 주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제가 공개 방송했던 종목도 잠시 후 브리핑 해드릴 텐데,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실 분들은 공개 방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언급해드린 종목들 있죠.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 같은 종목도 제가 여전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소통도 하고 있는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개 방송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열심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경제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있잖아요. 하나오션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최근에 우리기술투자도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충분히 제 의견을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매주 수요일 날 8시 30분에 합니다. 8시 30분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받으실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하고 지지난주 이런 종목들을 했어요. 종목들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체크가 되는데, 지지난주는 위치란 종목을 공개 방송에서 대응해서 여러분께 공개 방송에서 저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이 매수가, 공략 타점, 매도 타점, 손절 타점들을 다 정확하게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하시기 좀 쉽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찾고 싶으신 분들, 제 원래 모토가 모든 급등주는 이용준과 함께 출발한다, 이런 모토로 제가 급등주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츠, 지난주는 3빌리언, 바로 이번 주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했습니다. 이 세 종목 매주 수요일 날 지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확인해 보시면 급등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본전에 정리했던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 실시간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다. 방송도 키워드림 다음 주 토요일도 할 거긴 하지만 스케줄이라는 게 개편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 참여는 매주 수요일 날 꼭 명심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 방송 또한 오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좋다 생각하는데, 공개 방송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만 진행하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중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오후 종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오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하나오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번 주, 제가 이번 한 달 만에 오긴 했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죠. 국내 시장은 이렇게 매력이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이번 주에 포기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여러분이 포기하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건 그건 여러분의 판단, 분명 존중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국내 시장에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마무리하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그래도 봐야겠다. 이 급락장에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정치인 테마주로 10배 수익도 나는 것도 내가 봐야겠다. 아니고 그리고 우량주로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봐야겠다. 삼성전자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저랑 합작하시면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한 달 만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무료 공개 방송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전문가님을 만나뵀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와, 나도 빠짐없이 만나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 상장 종목 사실 상장 당일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은 이 종목들로 큰 수익 맛봤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을 한번 다시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그러면 이 무료 공개 방송 말고 우리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그렇죠. 종목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혹시 조금 알아갈 수 네네. 있을까요? 올림픽 종목 이야기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앵커님 한 달 만에 뵈니까 네.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좀 금방 또 적응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 우선 너무 다시 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드는 거고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인데 제가 한 달 동안 히든 종목을 언급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외국인.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를 하던 안 하던 대선이 어떻게 되든 탄핵이 어떻게 되든 그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올림픽 히든 종목 중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외국인이 이탈하는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용준의 히든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가 오늘의 사실은 방송 1시간 중에 저의 핵심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정치인 테마주는 의식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팔 수도 없는 점화가를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정치인 테마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대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다 팔아요. 어제도 팔고 그제도 팔고 한참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달을 내리 팔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히든 종목 중에 나오는데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보세요. 좀 시간 터울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키워드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려가지고요.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랐죠. 굉장히 수익률로 하면 40% 넘게 올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플러스 대응해서 이 종목은 마무리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투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물론 비트코인 더 갈 수 있고 10만 달러도 돌파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기술 투자가 비트코인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 말씀드려도 굉장히 큰 상승을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기술 투자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장주는 지금 바뀔 거다. 종목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모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플러스 대응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중에 유일하게 말씀 셀트리온의 흐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수익률이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지수의 하락폭이 보세요. 지금 2,400이 깨진 그 시점에서도 버티고 있는 유일한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한가 가는 뭐 펩트론, 급락하는 알테오젠 물론 반등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사자마자 급등 상한가 가는 종목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말라버린 하락장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안전한 제약바이오를 뽑는다면 셀트리온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셀트리온 흐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하나오션 여전히 4월 달, 11월 달 말씀드리고요. 우선 61%라는 엄청난 고가 대비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61% 수익 났다,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정리해드리면 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나오션 다시 한번 공략할 지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두 번째 하나오션을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고점으로 다 전략 마무리했던 이유는 보호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다 화면들은 다 과거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기술 투자, 셀트리온, 하나오션입니다. 이 종목 중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 2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 본인 성향이 급등주가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손절은 못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하락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가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이 두 종목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인데요. 7월 달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선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급락 나왔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두나무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식은 이런 거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반대로 말하면 소문은 팩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의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찌라시, 롯데에 대한 뭐 자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소문에 근간했지만 결국에는 팩트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문도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기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반박을 하긴 했지만 이 장대 음봉이 보여준 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 플러스 대응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우기투 말고 할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관련주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장주는 월요일 날 저와 함께 하신 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료는 10만 달러 돌파한 게 어젠가요? 예, 돌파해지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 완전 대박 났어요. 제가 이제 저도 코인에 대한 이슈가 좀 코인에 대한 경험이 좀 있긴 하지만 자 보시면 비트코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코인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나무 지분 매각 보도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는 전량 청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음봉인 부분, 역별의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상승 위에 다시 밀리고 있긴 하지만 딱 본전 구간이거든요. 본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왜 이야기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악재가 없다는 것, 그리고 호재가 있다는 것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급등을 좋아하시고 급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느리더라도 차분히 올라가는 내계좌의 플러스가 되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리지만 올라갈 것이다. 느리지만 안전하다.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이번 이슈가 3공장 생산 돌입했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자사주 소각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여전히 저의 원픽이고 목표가는 25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중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두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료는 최근 재료에 5,6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인데 주주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말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제가 십수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회사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고 말해놓고 유상증자 발표하고 CW, BW 발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시총이 큰 종목 중에 안전한 종목을 원하신다면 또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만 들어서 이미 3조 5천억 정도의 올해 매출 달성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5,600억 정도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가 말씀 히든 종목 중에 오름폭이 아직 없지만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하나오션은 여전히 4월 달도 말씀드리고 11월 달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는데 전량 1차적으로는 다 매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직원분들의 보호회수 물량들이 11월 19일 날 전량 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 그분들이 시세 차익이 3천만 원 정도 났다고 하다 1인당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매도하게 되면 그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악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기 전에 우리도 대응했지만 실제로 매도 이후에 보시면 하나오션 빠진 폭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달렸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현재 올라와 준다면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오션 다시 한번 볼 것이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주가 지수라는 건 엄청 빠지고 시장은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또 이길 수는 없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본질은 실적이거든요. 실적. 그리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주들이 실적을 베이스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돌입했고 트럼프 또한 국내 조선주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중기 이상으로 보셔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2차 매수 타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오션에서 수익 많이 보신 분도 축하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겠다. 아니면 하나오션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팩트만 체크해드리면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MRO에 대한 이슈,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1월 29일이네요. 29일 보호예수 물량이 전체 해제됐는데 이게
전체 물량이 89%인가요? 이렇게 많이 큰데 실제로 당일날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 직원분들도 회사 자체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미래를 믿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주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 2,400 깨질 때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깨질 때도 하나오션 아래 꼬리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저는 다시 한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저의 히든 종목 중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 2개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바로 그 종목은 방송 보시는 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릴 텐데 본인이 좀 확인하시고 핸드폰으로 보면 종목별 투자자 현황의 외국인 수가 금방 찍히거든요. 그 두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다른 하나는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외국인 이탈한다고 9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외국인이 다 파는데 그래도 사는 종목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급락해도 살아나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해도 그래도 난 이 종목을 갖고 가겠다 생각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주 이런 종목 셀트리온과 하나오션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수많은 분들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여러분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다. 하단 QR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초반에 말씀드린 정치인 테마주도 할 겁니다. 할 거지만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 정치인 테마주로 대박이 났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다 결국에 쪽박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성향이 없으신 분들은 외국인 다 나갔는데 그 외국인이 다 나간 줄 알았는데 모르게 셀트리온과 하나오션을 사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결론은 다음 주에 바로 나오겠죠.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주셔서 40% 이상의 상승세 다 맛봤습니다. 두나무 지분 매각 관련해서 이슈로 좀 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함께 타점 공유하셨던 분들은요 괜찮았습니다. 플러스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화, 오션, 셀트리온 중대형 우량주이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승 재료 많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룸 더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좀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의 잔고도 넉넉해지고 있어요. 내 잔고도 좀 넉넉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주도주 기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요즘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가는 종목이 뭘지 좀 미리 모르죠.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네. 솔직히 말해서 미리 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당일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백 분, 수천 분께 폴라리스 AI를 사실은 먼저 그 주도주라고 드렸는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종목 교체를 했죠. 그게 바로 카카오페이인데 제가 종목 교체를 하는 이유, 주도주 잡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봤을 땐 신규 상장주, 이번 주 포함해서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여전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제와 그제 계엄령 이슈와 탄핵 이슈로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 주춤하긴 하죠. 하지만 주도주를 찾는 법은 항상 당일날 시장이 열릴 때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위츠, 3빌리언, 또 어제는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의 최근의 주도주였는데 어떤 타점으로 어떤 느낌으로 주도를 잡았는지,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AI를 줬다가 종목 교체를 빨리 정리하고 카카오페이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정말 뭐 항상 똑같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완전 힘든 시장이 돼버렸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 빠질지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연초에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그 지수의 목표치를 제공했는데 제일 낮았던 게 2,800이거든요. 2,800. 일반적으로 3,100을 예측을 했지만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이번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2,400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또한 뭐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 이슈, 탄핵 이슈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괜찮다 생각해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 종목도 잡았던 이슈는 딱 4가지만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재료, 지금 시장에 재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차트는 어떤지, 그리고 대금을 많이 들어오는지 제가 설정한 반등선에서 탄력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의 섹터는 우선 탄핵 정치 이슈가 제일 강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있는 이슈니까 이게 좀 최고로 강하고 그 뒷면에는 신규 상장주의 이슈들이 강하죠. 항상 탄핵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상장주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 또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마르고 마른 그 조그마한 유동성이 신규 상장주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센스 있게 눈치 있게 제가 어떤 사람보다 눈치가 빠르고 있기 때문에 눈치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었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만 우선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치란 종목이 11월 20일 날 상장 당일 날 거래대금 터지고 급등이 나오고 이날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을 때 위치란 종목이 탄력을 받고 점심 구간에 공략됐다면 상승 나오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 눈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팁을 하나 드리면 신규 상장주는 딱 2가지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종목과 부근이나 그 아래에서 출발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약세인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가 상장한 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다면 제가 신규 상장주 흐름과 공모가와 재료와 그리고 그날 지수를 확인하고 위치란 종목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하단 QR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신규 상장주죠.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지난주 공개 방송해가지고요. 상한가 다음 날 흐름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탄력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해서 상승이 나왔죠. 신규 상장주들은 다시 말씀드려 지수가 안 좋고 테마가 잡히지 않을 때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눈치껏 제가 주도주를 잡는 재료 안에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 바로 어제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이 시점에서는 폴라리스 AI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폴라리스 AI 대장이고 상한가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급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9시 10분부터는 대선 관련주,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 그다음에 탄핵 관련주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치인의 그 종목을 주는 거는 우선 급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안 되더라도 카카오페이 자체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안내해드렸죠. 바로 공략하고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오후에 VI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재료를 확인하고요.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어디 생각했을 때 폴라리스 AI를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면 하락 마감했거든요. 물론 다음 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종목을 공략했을 때 바로 그 종목이 주도주라고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종목 교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개 방송 위치, 3빌리언, 아이빔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날 공개할 거고요. 한 종목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목을 주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이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공개 방송 꼭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이제 수요일 날 8시 반에 관련 링크 올려가지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다음 주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이슈는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 또는 교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원래 폴라리스 AI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카카오페이로 교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상승 VI 강하게 왔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에 우리 전문가님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면서 빠른 대응 받아보지 못했다라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도 만나볼 수 없을 것이고 수익도 맛보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그게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카카오페이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그죠. 크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뭔가 이슈가 이슈가 있어서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마무리가 되려나 안 되려나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장 보셨는지도 그렇죠. 궁금합니다. 저의 직관은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큰 공포기 때문에 악재라고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고요. 계엄이 끝난 시점에서 탄핵에 대한 이슈는 호재가 아니라 시장을 그렇게까지 무너뜨리지 않은 악재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은 우리가 8년 전에도 똑같은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탄핵 이슈가 시작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증시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악재고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악재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8년 전에 느꼈던 탄핵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근간에 수익이 나는 급등이 나는 섹터들은 어차피 정치인 테마주들이 대선 가까우면 다가올수록 흘러내리겠지만 지금은 가장 급등이 나오기 좋은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까 보니까 10시에 발표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안 표결은 오늘 5시니까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달굴 것이라 생각해요. 다행스러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토요일 날 발표된다는 것, 또 일요일 하루 쉬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도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월요일 시장이 열린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선 증시는 2,400 이하로 한번 내려왔지만 더 이상 빠질 구간은 없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은 여러 가지 시야가 있죠.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8년 전 이슈로 봤을 때는 탄핵 이슈로는 시장이 올랐고 트럼프 당선된다는 급락이 나왔지만 당선 이후로 그 취임한 이후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8년 전의 이슈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8년 전과 지금은 다르죠. 8년 전은 시장이 성장세 시장이었고 지금 하락세 시장이니까 하지만 탄핵 이슈로는 더 이상 시장을 흔들기는 좀 어렵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연중 최저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중 최저치이고 그리고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많이 지수가 빠지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이슈라면 그다음에 원래 이슈였던 드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고 AI 이슈는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히든 종목으로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관련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되고 보고만 하셔도 되겠지만 이번적으로 기본 정치인들의 1등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거는 본인 비중에 굉장히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확인했을 때는 7시였는데 지금 5시에 표결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뭐 2차 계엄이 의심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 실시간대로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10시에 뭐 대통령 담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직관은 계엄은 큰 악재이나 탄핵은 그렇게까지 시장을 흔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와르르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종목들을 제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의 현재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한동훈 관련주 최고의 대장은 DTNC RO이기 때문에 대장주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후속주를 찾아가는 거고 이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3등, 4등, 5등 인물주들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주말에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뭐 조국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를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리한 내용들은 저도 정리를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교육방이나 공개 방송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좀 개탄스럽다.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까지 된다니 좀 안타깝고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림픽 히든종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이런데도 사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과 하나오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장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한번 흐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년 전 탄핵 이슈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를 미뤄서 이 미래를 점쳐봤을 때 오히려 시장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네요. 일단 이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정치 테마주로 들고 와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 종목들은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 종목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촘촘하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쭉 한 주 시황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궁금합니다. 네. 강세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요거까지 설명해 주실 수 그렇죠.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원래 강세 섹터는 바로 이 섹터거든요. 물론 드론 섹터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드론 관련이 굉장히 많으니까 드론의 대장주는 우선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어제 시장이 다 뭐 5% 빠지는 게 10%, 종목들이 10%, 15% 빠질 때도 제이시언 시스템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드론 이슈가 전쟁 이슈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스크가 그런 말 했죠.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것보다 드론 한 대를 생산해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전투기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거기를 움직이는 파일럿 몸값도 굉장한데 그런 비싼 전투기와 파일럿이 가서 전쟁을 하고 또 거기서 만약에 부상이나 사고가 난다면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인데 드론 관련주로 앞으로 미래의 전쟁 또 미래의 흐름들은 드론에 국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전쟁 이슈도 좀 드론 하나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의 중심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자체가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고 지금 대장주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 계속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화면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회사 자체의 사업 개요에 드론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많고 많은 드론주 중에는 제이시언 시스템 자체가 이제 큰 대장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머스크가 드론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머스크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있고 둘이 지금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론 이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는 드론의 시대죠. 드론으로 꼭 전쟁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 드론 택시도 있고 뭐 드론으로 택배도 하고 있고 드론으로 이동도 하고 있고 또 드론으로 촬영도 하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 이슈들은 이 정치 국면이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그 국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드론도 있고 AI도 있으니까. 하지만 명확한 거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종목을 잡아드는 거 있어요. 모든 급등주는 이용준과 함께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폴라리스 AI를 잡았지만 주도주와 급등주가 바뀌면 카카오페이로 바뀌는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지금은 뭐 투심이 많이 죽어있긴 하지만 저와 함께 교육방에 계시고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모든 급등주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먼저 1차 파동 이후에 파동 나왔고요. 지금 2차 파동인데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입니다. 다소 중기나 스윙으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이시언 시스템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드론 관련주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송 1시간 동안 종목으로 말씀드린 5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하나오션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론 관련주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정치인 테마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5종목 정도 여러분께 안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은 다음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는 드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서 제이시언 시스템으로 알려주셨네요. 전쟁과도 잘 엮여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남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는 섹터이기도 하죠. 확실히 이 시장의 주도를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주도주가 진짜 빠르게 매일매일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매일 바뀌는 그 주도주를 잘 공략하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한 달 만에 방송에 나오셔서 히든 종목 그렇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한 달 만에 나와서 한 달 동안 놀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카카오페이를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건데
저도 또한 8년 전도 그렇고 뭐 10년 전도 그랬고 대선 관련주는 주식의 꽃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가면 10배 갑니다. 진짜로 대장주는 10배.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오는 게 대선 섹터이긴 한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종목을 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그저께 한동훈 관련주 다 상승 나왔다가 어제는 또 개파락 10% 하락해서 출발했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수 있냐 그걸 항상 여쭤보거든요. 상한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계좌에 15%가 마이너스 찍히더라. 이걸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또 오후에 다시 또 20%가 오르더라.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상 여쭤보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해. 지금 벌써 정치인 테마주의 대선 국면의 주식시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심리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우선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먼저 정치인 테마주의자 탄핵 관련주의자 또 실적 관련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저 또한 뭐 동신건설도 있고 DTNCR도 있고 이 종목에서 올라가면 와 상한가 제가 상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슈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의 수혜주로 등극됐다는 게 바로 이틀 전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번 주 초부터 카카오에 대한 이유를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AI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AI. 카카오 자체가 지금 AI의 흐름들이 좋을 때 온 국민이 쓰고 있는 온 국민이 쓰고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AI를 접목하게 되면 시너지가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엊그저께 갑자기 비상금 사태에 엮이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카카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카카오는 우선 대장주는 아니야.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카카오 계열사의 반사이익 기대인데 갑자기 또 그럴 수 있죠. 왜 탄핵 정부에 카카오가 수혜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차트에 보시면 이번 정부에서 가장 기사 그대로 가장 심하게 압박을 받았던 회사가 카카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려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정권이 만약 교체되게 된다면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더라도 카카오는 지금 바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돼 있고 탄핵 가능성에 최근 폭등을 했고 게다가 김범수 위원장은 최근에 풀려났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많고 많은 테마주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께 하루에도 20% 가고 하루에도 30% 하락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는 우선 시작은 카카오페이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아까 주도주 기법 설명할 때 거래대금에 대한 이슈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대금과 장대 양봉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스윙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정치 테마주라면 만약에 또 오늘 어떤 담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끝나버린 상태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급락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한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인데 하한가 가더라도 요 폭만 반납하고 이 지지에 걸린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탄핵 국면이나 정치 이슈를 완전 다 걷어내더라도 보세요. AI 이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가 이 종목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카카오 안 쓰시면 안 계시고 카카오페이 안 쓰시면 안 계시거든요. 저 또한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 밀접한 종목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치인 테마주의 환상을 갖고 계실 수 있죠. 10배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이 가장 여러분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현혹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배 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차트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기문 테마였던 보성 파워텍의 그 전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라. 왜냐하면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산에 대한 증식과 하락에 대한 깊이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내려도 여기서 다시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주식은 오래 하셔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는 회사에 해야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어요. 지수가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좋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카카오페이로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만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지금 차트상 또 찐 바닥이라고 합니다. 상승룸 그만큼 열려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정확한 타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시장에 대응해 촘촘히 전략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마무리 멘트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아름답고 나한테 항상 돈을 줄 것 같지만 지금 하락장은 너무 무서운 친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항상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어제 제가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도 급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장에도 올라가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을 여러분과 한번 대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대응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그 또한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절과 시련과 아픔을 견뎌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좋은 장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난이도인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셔야겠죠.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